막장 집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계죠. 명백한 한동훈계하고 친윤계는 지금 거의 원수가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김종혁이 주장한 거 한번 볼게요. 여의도에선 요즘 국민의힘에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옷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잘 알겠는데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후보가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에서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추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 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저 주장은 뭐냐면요. 한덕수 이미 유니폼 만들어 놓고 그 유니폼 같은 거 만들었는데 쓰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160억 원을 날렸다. 이렇게 하니까 권영세가 김종혁을 고발하는 사태가 야 이거 재밌다 이제 법적으로 가는구나 아주 너 고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 찍는데 김문수가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한덕수가 미리 그 스튜디오 사진을 찍고 있더라. 그래서 마치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얼굴만 살짝 바꾸면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미 당에서는 한덕수를 좀 밀어보다 보니까 티셔츠도 김문수 이름이 적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런 의혹이 있었죠. 일단은 뭐 정당 재정도 그렇고 정치인의 말도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실록 아니더라도 우리 영상으로도 남고요. 지금 국힘이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것 같은 게 160억 날린 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면서 160년의 이 보수 정당 역사가 한꺼번에 날아간 것, 앞으로도 생기지 못할 쐐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라고 해서 주진우 고발 고소 아니야?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왜 저쪽은 고발과 고소를 혼재해서 쓰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한덕수를 대신하여 권영세가 고발해 준 게 아니라면 이거는 고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대신한 고발인가 그것부터 밝혀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내란으로 가보면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어서 윤석열을 사면하는 데까지 만들어진 내란 공범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때 이름이 없는 유니폼 입고 유니폼만. 막 돌아다녔던 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는데 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금액은 부풀려졌을지 몰라도 상당수의 돈을 저렇게 낭비했을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 그러면 여기 지금 김종혁은요.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고발 이렇게 돼요. 부끄럽죠. 그리고 오늘 그거 말고도 윤희숙이 지금 혁신위원장 윤희숙이 4명을 딱 찍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잘 고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거취 결정해라. 뭔 말이냐면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관종을 그런 자리에 임명하면요. 항상 당이 피해를 보긴 해요. 근데 또 저렇게 해야 되는 자리야. 혁신위원회가. 근데 여기서 이제 권성동이나 권영세를 빼고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송원석이잖아요. 송원석 너도 나가라. 이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내란당에 내란이 발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은 또 당대표 지금 출마하겠다고 예. 가장 유력한 소위 말하면 언더 친년. 친년들이 밖으로 못 나서니까 장동혁이는 친한이었어요. 또 아시다시피.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 때 사무총장 했던 자잖아요. 이 네 사람은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참 이 당 또 굉장히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당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은 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모스트탄 단현명 씨와의 접촉을 시도한다라는 소식이 여의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손현보 목사 쪽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진심으로 내가 이 당을 사랑한다면 그게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혁신의 책임을 지고 나가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들어올 거잖아. 난 못 나가.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해야 돼. 어제 나왔던 얘기 그거잖아요. 3년 뒤 총선 공천 때까지 미루자. 유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망한 집구석에서 이 망한 집구석의 주도권 내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쪽이 그 쪼개져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이 이번에 더 큰 파장이 돼서 더 아주 난리 나락으로. 부르스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되겠냐고요. 저러다가 치고받니 받거니 하다가 윤희숙이가 숙청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친윤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오랜 국민의힘 기득권인 거거든요. 이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칠 리가 있어요? 근데 나경원 입장에서 보면 야, 윤희숙이 죄가 뭔데 땅 투기해가지고 물러난 애가 나 나가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미친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거니 받거니 하겠죠. 그러니까 보수는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진실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뭐 윤희숙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그 김종혁과 이 권영세의 어떤 이런 트러블 같은 걸 보면 국민의힘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침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이게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정당에서. 정당 예산 청구인데 여러분 그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봐봐요. 정청래 의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페이스북에 국힘 너 떨고 있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특별법 국민 공동 발의 10만 명 돌파했다 이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정돼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시한부예요. 예. 시한부 일대 있잖아요. 막 혁신해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고 고립됐잖아요. 자기 견고한 지지층 힘으로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지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견고한 지지층들이 흩어져요. 야 부끄럽다고. 19%. 그런 식으로 흩어져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이 되기 쉽습니다. 지지 세력이 워낙 미약한 상황이면. 부동산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지역구 의원들. 토해낼 보조금들도 있고 지금 국힘 당사 건물 팔면 400억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휴. 재밌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오늘 강혜경 씨가 특검에 박스 자료를 들고 갑니다. 특검으로. 포스 있었죠. 그 2022년 국민의힘 공천에 윤상현 결정 이준석의 관여가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윤석열이가 명태균 통해서 내리꽂고 싶었던 김영선이를 공천함에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상황, 그 당시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혜경 씨가 특검에 딱 저 자료 들고 가면서 이준석 관여가 있었다,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준석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냥 대충 보면 아이 뭐 저 박스에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명태균 씨 관련된 이 강혜경 씨의 증언들을 보면서 강혜경 씨가 얼마나 꼼꼼하게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보관하고 정리하는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저 박스를 보고 있는 이준석이나 윤상현 되게 마음이 덜렁덜렁할 거예요. 제가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에 그 2테라 정도의 그 용량 데이터베이스들을 포렌식한 자료를 줄 때 박스가 작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기관에서 포렌식을 했고 해시값은 얼마고 그 서류들이 동봉이 돼야 되는데 박스 크기로 보면 저거는 국힘과 개혁신당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단독 출마해서 지금 당대표 다시 뽑힌다고 뭐 하는 짓이야. 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떨어져야 독재당 아프죠. 아닙니까 이준석의 독재당. 지금 저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땡겨서 한번 볼게요. 명태균 PC 및 강혜경 HDD 뭐 한 개, SSD 두 개, 원본 뭐 이렇게 원본.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정리자료, 강혜경 계좌 내역 및 정리자료, 김영선 사용, 강혜경 사용 각 휴대전화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들고 왔는데
사실 이준석은 지금 저 문제로 날아갈 가능성과 그 대선 토론 때 역대급 예. 저질 발언했던 걸로 지금 제명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사실은 그 명태균하고의 무슨 그 카톡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이미 연루돼 있다는 게 그냥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민주적 시스템에서 공천을 할 때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출마할 사람들 거기에 받고 해서 정상적인 공천을 경쟁을 시키고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저 이제 김영선의 부탁을 받은 명태균의 부탁을 받은 김건희의 부탁을 받은 윤석열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당대표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대전 유성에서의 그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남 문제가 이준석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그건 묻힐 만큼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묻히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태워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 시민들 특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즐거운데요.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날도 덥고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언제 오라고 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루에 뉴스를 보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특검 세계가 막 움직이니까 누구 소환, 누구 영장 청구, 누구 소환. 와, 진짜 극적으로 가려면 그 전당대회 할 때 정견 발표하는 순간 영장 들고 딱 찾아가서 이준석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